왼쪽 오른쪽 움직일 때마다 같이 항공기가 움직이죠. 그죠? 지금 굉장히 잘하시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KAC 항공훈련센터의 2부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실제 조종사들이 비정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실제 칵핏의 상황을 99.9999% 구현한 120억이라는 쩍 벌어지는 가격과 KAC 항공훈련센터의 자랑, 심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트 전환 과정을 담당하시는 교관님과 함께 진행했는데요. 교관님을 만나서 시뮬레이터 홀로 이동했습니다. 시뮬레이터는 영상의 교관님 모습처럼 여러 상황을 모니터를 통해 설정을 하면 바로 구현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교관님의 인터뷰 영상과 함께 시뮬레이터의 위험 한번 확인해볼까요? Ladies and gentlemen, please fasten your seatbelt.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항공사 제트 전환 과정의 교관을 담당하고 있는 심수철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항공기는 세스나사의 사이테이션 M2라는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제트 전환 과정, 기량 유지 과정, 취업 준비 과정 등에 이용되는 풀플라이트 시뮬레이터입니다. 현재 한국공항공사는 동종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시뮬레이터의 지금 이 구성이나 모든 것들이 실제 항공기와 거의 99% 동일하게 유사하게 지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 사이테이션 M2 비행을 어떻게 하고 비행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항공기는 김포국제공항의 runway 32 left에서 테이크오프를 진행했습니다. 지상에서는 항공기의 방향 결정을 라다라고 하는 플라이 컨트롤러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라다 컨트롤러 런웨이 중심선상에 항공기를 위치시키고 부양할 수 있는 일정 속도가 되면 항공기를 부양을 시킵니다. 보통은 2명이서 하는 비행 체계에서 저희 과정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혼자 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혼자 한번 기아도 올리고 플랩도 올리고 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공기는 지금은 이제 수동 조작이라는 매뉴얼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항공기도 에어라인 항공기와 동일하게 오토파일럿 자동 조정 장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조정은 상승, 강하, 선회 다 자동 조정 장치로 가능하고요. 현재는 지도에서 보이시는 그림이 표현이 잘 될까 모르겠는데 현재 김포공항에서 이륙을 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그 지도를 좀 크게 보여드리면 한반도 지도가 나와 있고 김포공항에서 이륙을 해서 지금 서해안 쪽으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커리큘럼 같은 거. 저희가 지금 한국공항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은 크게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COU M2의 한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트 전환 과정과 그 다음에 사업용 조종사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기량 유지 과정, 그 다음에 항공사 취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취업 준비 과정, 크게는 이 정도 3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과정이 이제 제트 전환 과정인데, 제트 전환 과정에 입과하시는 분들은 지상학이라고 불리우는 교육을 52시간,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 교육이라고 부르는 이 장비를 통해서 받는 교육을 20시간, 그 다음에 실비행이라고 부르는 COU M2 항공기를 가지고 비행하는 교육을 3시간 정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 수료 후에는 COU 항공기의 형식 판정을 취득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비행기가 운항 도중에 네네. 엔진에 결함이 생겨서 또는 엔진에 화재가 발생해서 네. 비상착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저도 최근에 여행을 다니다가 비상착륙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아이고, 아주 큰 경험을 하셨네. 네. 어,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그 비상착륙 관련해서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도 개봉을 했는데 네네. 혹시 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비상선언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저도 영화 보는 내내 그때 당시 기내 상황이 기억이 나서 네. 좀 생생하게 더 볼 수 있었는데, 네네. 솔직히 비상 상황에서 칵핏의 상황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칵핏에서 어떻게 상황이 발생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네. 이번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 네. 한번 구현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일단 비상선언은 네. 저희 항공기 조종사가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승객 관련 문제, 승객 관련 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연료 관련 사항이 될 수도 있고, 항공기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일단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항공기 운항이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종사는 비상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네. 관제기관으로부터 착륙 우선권, 통행 우선권 등의 우선권을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 상황이 제 기억이 맞다면 일단 승객에 관련 일이었죠, 그죠? 네. 뭐 영화 스포를 해서는 안 되니까. 승객 관련 일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승객 관련 일로 비상선언을 한 거고요. 네. 경험하셨던 어떤 엔진 페일이나 네. 이런 것들은 항공기 시스템 관련으로 해서 아마 해당 조종사도 비상선언을 반드시 하셨을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그 상황 중에 지금 말씀하신 한번 유사한 상황, 엔진 파이어? 네네. 예, 엔진에 불이 난 상황을 한번 저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 네. Left engine fire. Left engine fire. 자, 지금 보시면 Left engine 이렇게 fire. 음성으로 경고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항공기 조종사가 볼 수 있는 가장 눈높이에서 지금 왼쪽 엔진에 불이 났다라고 하는 경고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당 절차가 해당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종사는 일단 해당 엔진에 불을 끌 수 있는 메모리 아이템이라고 불리우는 암기된 절차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항공기의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암기 사항으로는 먼저 해당 속도 항공기 스로틀을 아이들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해당 엔진 파이어 버튼을 푸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항공기 엔진에 불을 끌 수 있는 소화액을 Left engine 분사시키는 failed. 스위치를 통해서 항공기 엔진을 불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항공기 파이어가 소화액에 의해서 소화가 되면 네. 경고등이 꺼지게 됩니다. 아, 그럼 지금 현재 항공기의 상태는 불은 꺼졌지만 한쪽 엔진만으로 운항을 해야 되는 엔진 네. 페일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경험하셨다고 하는 그 네. 항공기의 상태가 이렇게 한쪽의 엔진만을 가지고 비행하는 상태가 되고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두 개의 엔진을 가진 항공기는 한 개 엔진이 페일되더라도 정상 상황과 거의 유사한 항공기 자세, 속도 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상태로의 운항은 고도의 제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의 운항으로는 다른 엔진 한쪽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 모든 항공사가 또는 모든 조종사가 가까운 공항에 가장 적합한 공항에 착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가장 가까운 공항은 뭐 보시는 것처럼 런웨이 32 레프트라는 네. 김포공항이니 네. 김포공항에 한번 착륙을 한번 해보는 걸로 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조종사는 비상선언이라고 하는 메이데이 콜을 이용해서 네. 이 항공기의 엔진이 지금 현재 정지되어 있고 불이 한번 났었다라는 상황을 알리고 통행 우선권, 착륙 우선권 등을 부여받도록 그 영화 제목 같은 비상선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비상선언 이후에 항공기를 착륙을 시킬 수 있도록 접근 및 강화 조작을 통해서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비행이라고 하면은 조종사는 해당 엔진 파이어에 대한
기억에 의한 메모리 아이템 빨리 처리해야 되는 절차를 진행했고요. 네. 이후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해당 절차 외의 것들을 수행해야 되는 절차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다소 일단 시간도 걸리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그때 경험하셨을 당시 상황 발생하고 즉각적으로 어떤 기장님이나 아니면은 승무원분들의 어떤 조치 사항에 대한 사항을 듣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네. 왜냐면 이런 것들을 조치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네. 네, 무엇보다도 항공기 안전이 최우선이고 항공기 조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조종사는 이러한 조치들을 다 취하고 나서 이제 사무장을 통해서 승객들에게 고지를 하고 또는 뭐 기장 방송을 통해서 승객들에게 상황을 전파시키고 있죠. 네. 예, 지금 보시면 지금 뭐 카메라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저쪽 11시 방향이네요. 네네네. 지금 김포공항 지금 활주로 가지고 이러한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당시 왜 빨리 조치해주지 않는 거지? 라고 불평했던 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뭐 2개 엔진을 가졌을 때와 아니면 1개 엔진을 운항할 때와 큰 차이를 못 느끼시죠? 네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엔진 페일이 됐을 당시 어떤 엔진의 상태에 의해서 일시적인 소음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진동이 발생한다거나 증상은 올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랬었어요. 아. 자, 지금 보시면은 카메라에 담겨지나요? 12시 방향에 지금 김포공항의 활주로 3to left라고 부르는 지금 활주로가 지금 정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항공기는 지금 ILS 접근이라는 계기 접근을 통해서 김포공항에 접근 중입니다. 지금은 제 뭐 손동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 조종 장치에서 지금 항공기는 지금 컨트롤되고 있고요. 뭐 항공사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고 자동 조종 장치를 가진 항공기들은 대부분 이런 하나의 엔진 부작동 상태에서도 자동 조종 장치가 훌륭하게 잘 유지가 되고 상황이 허락할 경우 언제든지 수동 조작으로 바꿔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공항 접근할 때까지는 자동 비행으로 하다가 이제 착륙 시점에서 수동으로 돌리는 겁니다. 항공사 항공기 같은 경우는 네. 착륙까지도 다 아. 자동 조종 장치를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착륙 단계에서는 반드시 수동 조작을 해야 됩니다. 자동과 수동은 뭐 조종사들이 언제든지 뭐 필요 또는 선택에 의해서 네. 그 모드 전환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자동 조종 장치가 가져다주는 장점으로는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에 네. 특히나 비정상 상황에 두 명의 조종사가 어떤 심하게 가중될 수 있는 워크로드가 네. 조금은 좀 가벼워진다는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뭐 한 사람은 조종과 뭐 그다음에 계기의 어떤 모니터 이런 것들을 뭐 주로 담당하게 된다고 하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또 한 명은 관제 탑과의 교신을 통해서 비상 장비를 준비시킨다든가 네. 또는 예기치 않은 공항에는 착륙인이 객실과의 통화를 네네네. 해서 지금 어느 공항에 어떻게 착륙하고 있다라는 안내까지도 네.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착륙 이후에 승객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미리 컴퍼니에게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이 상황을 전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요즘 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항공기들은 뭐 저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무선 통신 외에도 뭐 기내에도 지금 인터넷 서비스가 되는 항공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와이파이 서비스. 네. 네. 그리고 일부 항공사 항공기에는 위성 전화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위성 전화를 통해서 네. 상황 전파도 가능하고 뭐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지상에서 미리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아, 네. 지금 보시면은 뭐 지금 김포공항 주변에 어떤 경치나 뭐 경관들이 뭐 실제 건물들의 형태나 이런 것들과 굉장히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형지물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그럼 이제 자동 조종에서 수동 조종 장치를 한번 전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Autopilot. 500. 400. 지금
그리고 이제 수동 조종 장치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두 개의 300. 한 개 엔진의 차이가 있다면 한 개 엔진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이 한 개 엔진의 추력으로 인해서 자꾸 왼쪽으로, 지금 같은 경우 오른쪽에 200. 이제 Minimums. 운영 중인 Minimums. 엔진이기 때문에 네. 이 엔진의 추력으로 해서 자꾸 항공기가 왼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아, 네네. 그래서 돌아가려는 항공기의 이 모먼트를 100. 최대한 조종사가 이제 막아주면서 실제적으로 두 개 엔진과 운항하는 항공기와 유사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착륙을 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조종 계통의 라다라는 플라이 컨트롤을 이용해서 항공기 지금 센터 라인에 지금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관님께서 저에게 김포공항 runway 32 left로 착륙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디테일을 조금 더 살리고자 유니폼까지 착용해서 랜딩 조종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괌 여행을 했을 때 경비행기 조종 체험을 하면서 비행기 조종을 해본 적은 있지만 잘 착륙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는데요. 오토파일럿이 지금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본인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Autopilot. 옆에서 교관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토파일럿을 해제하고 수동으로 제가 직접 컨트롤해서 김포공항 runway 32 left에 랜딩해 보았습니다. 왼쪽, 오른쪽 움직일 때마다 같이 항공기가 움직이죠, 그죠? 지금 굉장히 잘하시고 계세요. 지금 두 개 하양, 두 개 빨간 거 너무너무 유지를 잘하고 계시고, 항공기의 중심선도 크게 벗어나지 않으시는데, 아이고, 세 개 하향이 됐네요, 그죠? 세 개 하향이 됐으니 항공기 기술을 눌러서 500. 각을 조금 크게 만드셔서 적당한 두 개 하양, 두 개 빨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고, 400. 센터 라인에서 지금 중심선은 살짝 왼쪽에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항공기를 오른쪽으로 선회시켜서 300. 가운데로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네 개의 하향이죠, 그죠? 항공기가 많이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조금 더 눌러서 항공기가 적당한 각도에 200.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중심선에서 살짝 왼쪽에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으로 100. 들어오게 해주시고, 자, 그러나 땅이 다가오면 이 상태로는 착륙이 안 되니 살짝 기술을, 그렇죠, 기술을 들어서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멋진 자세. 아이고, 착륙을 잘하셨어요. 교관님처럼 소프트 랜딩을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하드 랜딩을 했지만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주시는 훈훈한 교관님이셨습니다. 페달을 밟으면 왼쪽으로 가죠,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 페달 밟으면 오른쪽으로 오고, 이 상태로 길지만 이번 영상까지 해서 KAC 항공훈련센터의 자랑 120억의 가격을 뽐내고 비정상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할 수 있는 씬까지 보셨는데요. 저는 영상을 촬영하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많이 얻어가는 콘텐츠였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나오네요,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칵핏의 상황과 실제 조종사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근무한다는 것 느껴지셨나요? 다시 한번 저는 모든 항공사의 조종사분들께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큰 노고와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제공을 받아 제작하게 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테마의 콘텐츠로 국토교통부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